안녕하세요. 2학년 미술의 박세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화 입체 재구성 과제와 관련해서 김지혜 선생님을 통해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명화 입체 재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명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명화라는 것은 사전적 용어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려서 이름이 난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유명한 그림들을 우리가 명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바로 명화입니다. 자, 이 명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구성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실은 사실 장르로 따지자면은 패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차용의 개념인데, 기존의 작품을 차용해서 그 안에 이제 유머와 냉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를테면 뭐 과거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풍자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패러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의 그림이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모나리자죠. 르네상스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역시. 근데 이 그림은 유명한 이제 보테로라는 작가의 작품이지만 역시 패러디 작품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좀 더 익살스럽고 풍요로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마르셀 듀샹이라는 다다이즘의 운동에 굉장히 이제 앞서서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코스형을 그려 넣음으로써 과거에 이제 가치로웠던 것들에 대한 거부, 일탈,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를 시도하고자 했던 화가가 바로 이 마르셀 듀샹이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 이제 패러디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풍자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를 그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패러디라는 거는 그 형식적인 측면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에 더 중요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왼쪽에 그 작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작품이죠. 베르메르의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자, 이 작품을 가운데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제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얼굴이 펭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패러디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뭔가 풍자성을 가지고서 비판적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 패스티시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패스티시가 뭐냐면은 단순 재미를 위한 차용을 우리가 패스티시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재미를 위해서 한번 차용해볼까라고 하는 것들이 패스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화를 입체적으로 재구성을 할 건데, 이 과정은 사실 우리가 패러디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 패러디가 되려고 하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재미난 요소들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패러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성적표를 바꾸서 이 성적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뭉크의 절규를 요 안에 차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패러디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안에서 우리가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패스티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입체 재구성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음에 드는 명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평면 회화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명화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담아가지고 풍자적인 요소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이제 패러디의 형태를 띤 이제 입체 재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명화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한번 해주시는데, 이 명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 활동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재미난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작품이죠.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반 고흐의 그 작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일화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그 밤의 풍경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을 잘 보시면은 스케치 단계를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창가를 잘 보시면은 창문이 십자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서빙을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자, 뭔가 연상이 되시는 게 있으시지 않나요? 자, 다음 작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실 이 방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오마주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 보시면 12명의 제자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한번 하고 그 자리에서 저녁에 만찬을 즐기는 장면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작품을 보실게요. 자, 뒤에 창이 십자가 형태였죠. 그리고 가운데에 하얀 가운을 두르고 있는 서빙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12명의 제자가 정확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스케치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창가 쪽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죠. 그렇죠? 그 문 쪽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방고흐의 아버지는 사실 목사님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그림이 좀 더 재미있게 보여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작품은 여러분들 역시 다 아시는 작품이죠. 자,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밀레라는 화가는 실은 자연주의 화가이자 이제 사실주의 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그 작품 중에 이 만종이라는 작품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원래 이 작품은 내용은 이랬어요. 그 농가에서 이제 막 일을 끝낸 한 농부가 이제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담아낸 게 바로 이 만종이죠.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는 감자가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육안으로 다 보이시죠? 감자가 있는 게. 근데 이 작품을 봤던 이제 달리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행간에는 이제 이 초현실주의 화가인 이 달리를 천재 화가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괴짜인데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딱 보더니 이 바구니를 보고서 자기는 이 그림을 보고서 굉장히 오싹한 기분이 든다고. 이 안에 아기의 사체가 들어있는 것 같다. 사체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 헛소리 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작품이 이제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훼손이 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딱 투사를 했더니 이 바구니 있는 부분에 사실 스케치 단계에서 보여진 이 관짝 같은 게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왜 관짝 같은 게 스케치가 되어 있을까? 이게 혹시 사실은 죽은 아기를 기리는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살바도르 달리는 똑같은 제목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뭇 느낌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좀 더 찾아보시고 본인의 마음에 와닿는 작품을 선정하신다면은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입체 재구성 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명화를 선정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명화를 선정하셨으면은 이를테면 고흐의 방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앞으로 튀어나올 부분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칸으로 가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뒤에 배경은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선 과정들을 다 진행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틀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도면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틀에 꼭 맞추진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틀을 이제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냥 박스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드락을 뒤에 덧대 가지고 붙이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은 3단계를 중첩한다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첩 단계를 3단계로 구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맨 뒷면은 이제 내용물들이 빠진 풍경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는 좀 멀리 있는 사물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첫 번째 단계는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나 사물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중첩 단계를 나눠주셔서 요거를 이제 틀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센치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출력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그려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작품을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립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하게 되면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채색한 그림들을 파트별로 붙이셔가지고 조립해서 완성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의 그림은 앞에서 보여드린 설계도면과는 달리 이제 네모난 박스에다가 뒷면에 우드락을 덧대가지고 튀어나온 부분과 조금 덜 튀어나온 부분을 구분지어서 표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칼질을 하실 때 손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칼질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한 장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칼질의 희생양이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여학생들이 하드보드질을 이렇게 자르는 수업이 있었는데 하드보드질을 수십 번을 자른 막 칼질을 하는데 안 잘리는 거예요, 잘. 그래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선생님이 대표로 하드보드질 잘라야 되는 친구들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쓱 잘랐죠. 선생님은 이제 칼질을 잘 해가지고 당시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면은 하드보드지가 댕강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막 이런 동경의 눈빛으로 선생님을 막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잘하세요? 제 것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여학생들이 막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그때 허세에 쩔어 있었죠. 그래서 다 가져와, 내가 다 잘라줄게 말하면서 선생님이 막 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칼질하는 도중에 한 여학생이 선생님한테 말을 막 걸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답변을 하면서 칼질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자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손 있죠. 그쪽 손가락이 있는 데를 엄지손가락을 칼로 팍 그어버린 거예요. 그때 손가락에는 피가 퐁퐁퐁퐁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막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나름 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남자들의 그 허세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칼에 베인 거 정도는 뭐 아물면은 응고되고 나면 피가 나지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이 웬걸요, 이게 피가 계속 퐁퐁퐁퐁퐁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분수가 이렇게 조금씩 터져 나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교무실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데카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실에 갔더니 보건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손을 딱 보시더니 식염수를 먼저 닦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시더니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많이 찢어졌네, 이거 안 되겠다, 바늘로 꼬매야겠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보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마취도 없이 즉석에서 바느질을 하는 줄로 알았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건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하지만 갑자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그랬더니 보건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똥자존심을 바닥에다 냅다 집어던지는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많이 놀랬나 보다. 놀라서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 거니까 비타오백을 먹으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정말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선생님. 비타오백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호흡 곤란 증세가 일어나는데 아니 놀라서 그렇다고 비타오백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오백 광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타오백을 딱 들이키고 조금 호흡을 이렇게 들이셨더니 이게 정말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그 얘긴즉슨 뭐냐? 완전히 쫄았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 강남 무슨 병원 아시죠? 그쵸? 그 병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0바늘 정도 꼬맸던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을. 그래서 10바늘 정도 꼬매고 지금도 이제 살짝 보면 이제 자국은 남아있는데 흉터는 없어요. 그래서 그랬던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술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전이다 생각하시고 칼질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완성작은 이렇게 중첩되어서 입체감이 이렇게 부여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첩 효과에 주안점을 두시고 입체감이 있는 화면을 어떻게 하면 구성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화면 속에서 재미난 요소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조금 더 과장을 해서 표현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왼쪽의 그림은 이제 만화지만 이 배경에 있는 그 만화의 컷 화면들이 되게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마치 만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뛰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안에만 표현한 게 아니라 겉에도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뭔가 좀 더 하나의 그 패키지 상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재미난 요소들 그리고 중첩된 효과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화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패러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차용하셔가지고 입체감만 부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화에 대한 조사 활동 후 명화를 선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명화가 마음에 든 이유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화를 어떻게 중첩시켜서 입체로 만들 것인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화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활동지는 여러분들 그 과제 활동방에 이제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 한글 파일을 잘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채워주시고 작성이 다 되고 아이디어 스케치가 끝나시면은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 자체를 올리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작성하셔가지고. 근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시면 아무래도 스케치 하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게 편하시겠죠. 핸드폰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리로스쿨에 주말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뵈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작업을 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질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계약을 해서 함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함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각자 그 자리에서 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무튼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